예, 오늘은 신형 아반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뭐 좀 나쁘게 말하면은 삼각형이 좀 난무했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신형 아반떼의 디자인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또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삼각형이 많은 그런 스타일, 디자인이 과연 다음 세대 아반떼에도 적용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다음 세대 아반떼에도 이런 어떤 삼각형이 시그니처처럼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번 아반떼의 디자인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실험적이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삼각형이 아반떼의 어떤 그 고유의 디자인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평가가 약간은 엇갈리게 될까봐 좀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또 신선하고 또 이쁘게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은 좋은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등화류라든지 아니면 곳곳에 어떤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어떤 그런 부품들이 조금은 저렴한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점은 좀 많이 실망을 한 것인데 조립 품질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단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의 경우 본넷과 앞에 휀더의 어떤 단차가 굉장히 심해요. 물론 좌우의 단차의 정도도 조금 다르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A4 같은 경우는 그 조립 품질이 굉장히 훌륭해요. 단차도 아예 없고 그렇게 좀 조립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독일차 같은 경우는 그 등급이 높든 낮든 간에 조립 품질은 동일하고 어떤 그 등화류라든지 그렇게 외장에 쓰이는 그 부품들의 재질은 뭐 등급이 낮다고 해도 되게 저렴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등급에 상관없이 재질이나 조립 품질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어떤 기능이나 어떤 그런 것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그 GV80과 이 아반떼를 비교하면 그 조립의 상태와 어떤 그 부품들의 재질의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글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디자인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아반떼 풀옵션에는 고급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그런 웬만한 그런 옵션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대략 한 2,500만 원 선이죠. 그러면 그 2,500만 원이라는 그 가격 안에 그런 옵션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그 조립 품질이라든지 어떤 재질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아반떼에 그 고급 옵션을 많이 넣어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옵션들을 조금 포기하고 조립 뭐 단차라든지 재질 같은 것들, 그런 기본기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고 나서 뭐 나중에 필요하면 옵션을 추가해 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그런 기본 품질이라든지 어떤 조립 단차 상관없고 나는 옵션 많은 게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조금 더 기본기계에 더 충실한 그런 차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 이야기하다가 좀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 외관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이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아반떼에 이쁜 컬러들이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아반떼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좀 선이 많고 좀 과감하다 보니까 그냥 좀 심심한 흰색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인테리어. 저는 솔직히 그 이번 아반떼의 외관보다 이 실내가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유일하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그 기어 레버 자체가 조금 높고 좀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뭐 그렇게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어 레버 위에 손을 올리고 그 바로 이 버튼을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아반떼의 실내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반갑게도 이전의 아반떼보다는 약간 좀 타이트해진 느낌, 좁아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서야 좀 준중형다운 어떤 실내 크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어 트림도 굉장히 두터워지고, 느낌 자체가 살짝 그 제기어 그 XE가 좀 보이는 것도 같은데, 이번에 그 운전자 중심으로 그 디자인된 어떤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그 시트 포지션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게 뭔가 이 운전할 때, 그런 드라이빙 할 때 느낌은 더 좋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낮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더불어서 그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헤드룸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물론 그 디자인 때문에 그 외관의 그 쿠페처럼 떨어지는 그 라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시트 자체도 좀 높아서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제가 키가 180에 이제 허리가 긴 일반적인 체형인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가 꽉 끼더라고요. 다음으로 그 실내외 디자인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을 한 가지씩만 좀 꼽아보자면, 익스테리어에서는 그 번호판 가드가 그 그릴 모양에 딱 맞춰서 이렇게 일체감 있게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좀 보기 좋았고, 인테리어에서는 그 컵홀더의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만 해줬다는 것이 굉장히 좀 신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시도는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요즘 현대가 그 반려동물 패키지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컵홀더도 그렇고 소비자들에게 약간 이런 소소하게 즐거움을 주려고 자꾸 시도하고, 또 그런 결과물도 좋게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런 점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뭐 엔진이나 미션, 뭐 이런 실질적인 주행할 때 느껴지는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형 아반떼의 주행감. 이 주행감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동 걸고 한 5분 정도 주행할 때 그 첫 인상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차라는 것이 이제 오래 타봐야 알 수 있는 점들도 있지만, 이 주행감만큼은 처음 그 느낌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5분, 10분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 차에 적응이 돼 버리니까 그 차가 어땠는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신형 아반떼를 받고 처음 탔을 때 딱 들었던 느낌은, 확실히 이 현대가 이 BMW의 어떤 셰시나 바디의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낌 자체가 BMW랑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물론 현재 이 아반떼는 그냥 일반 노멀 모델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뭐 그런 스포츠 모델이나 뭐 N 모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고성능 버전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셰시는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이 서스펜션, 이 쇼업서버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그 탄탄한 셰시보다는 조금은 헐렁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밸런스가 완벽하게 딱 맞는 듯한 느낌은 아니지만, 정말 그 깐깐하게 봤을 때 뭐 그렇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약간은 이 쉐시보다 이 쇼크업서버나 이런 어떤 서스펜션들이 약간은 좀 헐거운 듯한 느낌은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고성능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아쉬움은 싹 사라지겠죠, 아마. 네, 그리고 엔진과 미션, 전반적으로 이 신형 아반떼의 엔진과 미션은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주관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반떼를 타면서
아, 내가 그 MPI 엔진을 입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1.6 그 자연흡기 MPI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또 연비도 훌륭하고 또 출력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일단 출력 부분에서 조금 놀란 것이 사실 100마력 초반대라고 한다면은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그런 출력인데, 일단 이 차가 초반에 튕겨나가는 느낌은 100마력 초반 같지 않고 전혀 어떤 그 튀어나갈 때 무겁게 튀어나간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경쾌하게 나간다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놀랍고, 그 제가 또 그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스펙을 찾아보니까 최대 토크가 한 4000rpm이 넘어가야 나오던데, 일단 출발부터가 먼저 사뿐하게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MPI 엔진의 조용함과 부드러움에 또 한번 제가 또 다시금 그런 것들을 느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연비도 제가 이 차를 한 100km 이상 주행을 하는 동안 물론 연비 주행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100km 이상을 주행하는 동안에 한 13km 중반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제가 연비 주행을 정말 많이 하면 13km 중반을 좀 넘어가고, 조금 생각 없이 타면 한 13km까지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네, 13km 이상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연비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MPI 엔진이 왜 조용하고 부드러운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요. 네. GDI 엔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나온 것들이 이제 GDI가 많잖아요. 그 GDI라는 뜻이 이제 직접 연료를 분사한다라는 말이고, 이 MPI 엔진, 이 아반떼의 MPI 엔진은 간접적으로 연료를 분사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럼 직접과 간접이 무슨 뜻인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이컵을 그 엔진 안에 그 실린더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연료를 뿌려줘서 여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엔진이 힘을 내는 것인데, GDI 그 직접 분사는 말 그대로 이 실린더 안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솔린을 뿌려준다라는 뜻이고, MPI는 이 실린더 안에 직접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연료가 뿌려진 상태에서 공기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GDI 직접 분사는 실린더 안에 공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뿌려주는 것이고, MPI는 이제 실린더 안으로 넣기 전에 이미 공기와 혼합을 시켜서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GDI 같은 경우는 이 실린더 내부에 이제 직접적으로 뿌리다 보니까 조금 더 고압으로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MPI에는 없는 부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료를 고압으로 뿌려줄 수 있는 부품이 필요하죠. 그 연료를 고압으로 뿌려주는 부품 때문에 이제 그 GDI에서 그 디젤 엔진과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달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그 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그 연료를 안으로 세게 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밀어주는 펌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반떼는 MPI 엔진이기 때문에 그 펌프가 없죠. 그래서 이제 GDI 엔진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드럽고 조용한 이 MPI 엔진과 이 무단 변속기의 만남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스포츠 드라이빙 하기에는 이런 무단 변속기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스포츠 드라이빙이 필요 없는 이런 차량에는 이 무단 변속기가 굉장히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드러운 엔진과 이 현대의 이 무단 변속기 조합은 훌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뭐 좋아진 점, 또 아쉬운 점, 또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일단은 눈에 띄게 좀 좋았던 것은 예전보다 이 와이퍼의 이 작동 모드가 굉장히 좀 더 민감해지고 정확해졌다는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뭐 이제 비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와이퍼가 알아서 잘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허접했거든요. 근데 이번 이 아반떼를 시승하는 동안 비가 내렸었는데
옛날에 그 와이퍼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고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 좀 좋았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문을 잠글 때 이제 도어 캐치의 버튼식이 아니라 이제 약간 터치식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문을 열 때는 이제 손을 넣으면 열리고, 또 문을 잠글 때는 살짝 그 부분에 이제 손가락을 대면 잠기는 그런 방식, 수입차의 방식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좀 느립니다. 어떨 때는 한참 있다가 열릴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한참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어야 잠기고, 그 텀이 굉장히 좀 길다라는 거. 자꾸 제가 타고 있는 A4하고 비교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A4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스쳐도 잠기고, 손을 그냥 넣자마자 바로 열리고, 어떤 이런 반응 속도, 문이 열리고 잠기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빠른데 비해서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 반응이 좀 한 템포 느립니다. 그래서 손을 잠깐 넣고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대고 조금 이따 잠긴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응이 좀 민감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뭐 경우에 따라서 거슬리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샤크 안테나가 외장이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떡하니 검정색으로 있다라는 것이 약간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외장 색깔과 이 샤크 안테나 색깔을 좀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 신형 아반떼는 이전 모델 대비 뭐 가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디자인도 훨씬 더 멋져졌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어 캐치의 반응이 좀 느리다든가, 아니면 뭐 그 조립 단차가 좀 심하다든가, 아니면 뭐 전조등이나 이런 데 재질이 좀 저렴해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기본기가 조금 약하다라는 거. 근데 아반떼에 고급 옵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기본기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차에 그런 많은 옵션을 누리기를 원해서 현대가 그에 반응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대가 먼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 바람을 갖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윗 등급 차들과 어느 정도 맞춰 놓고 그 안에서 좀 차등을 더 두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아반떼는 뭐 디자인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해서 구매하셨을 때 만족감은 굉장히 높을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출력이라든지 또 타이트한 주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그 스포츠 모델들이 나올 테니까 이제 그런 모델들을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굳이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아반떼를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CN7 아반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번 차량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팽빠!